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번 추석 때는 가족 행사들 때문에 영상을 찍지 못하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늦게 영상을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서 저희 채널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최근에 많았습니다. 물론 옛날 비하면은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는 이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관심도들이 좀 떨어졌고, 제가 지금 그 채널을 운영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뭐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5천 내지는 한 6천 그 사이에 조회가 있는 걸 보면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속 도와주고 있어서 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그 전에 추석 전에는 댓글이 상당히 그 좀 악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능지처참하는 분들이 여기는 많구나 라는 이런 표현을 썼길래 야 정말 이 세상을 알고 가는 분과 모르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을 뭐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도 좀 난감했기 때문에 답글을 달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암호화폐 세계,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댓글 중에 리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원파이님은 리플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모양이죠 라는 표현을 썼길래 저도 답글에 저는 리플에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블록체인을 알고 비트코인을 알면서 이 블록체인의 기술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정말 편리하겠다고 발견했던 것이 사실 리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격이 한 200원, 300원 할 때 저도 필요해서 좀 사봤는데 그것이 뭐 400원, 8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투자를 위한 그때 관심을 가지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더 이상 투자 쪽보다는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 활성화되어 가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뭐 몇 개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또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저희 영상이 너무 어렵다 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등등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거는 코인 자체를 채굴해서 앞으로 상장돼서 뭐 큰 돈을 벌 것이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은 이런 그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알고 지나야만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경제 관련되는 얘기라든가 블록체인의 어떤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도 시작된 게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1% 내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이런 기술이 전체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는 상당히 빨리 이런 곳에 이제 와서 채굴하기 시작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운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돌아올 어떤 세상, 디지털 세상, 가상자산 세상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런 암호화폐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재미있는 몇 가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이제 이미 알려드렸던 그 FCF Pay, 이 프렌치 커넥션 파이낸스라는 이런 곳에서 만들었던 FCF Pay가 이 HSBC라는 그런 그 영국에 본사를 둔 옛날 뭐 홍콩 상하이에 근거를 했던 HSBC 은행의 모기지라든가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낼 수 있도록 했다. 그것도 이제 XRP로 또는 도지코인도 거기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통합하는 그런 중요한 단계다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드렸는데, 소개한 그 바로 다음날 일본의 혼다 자동차, 세계에서 꽤 그래도 알려져 있는 혼다 자동차에서도 FCF 페이하고 협력을 해서 그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뉴스도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취급하는 이제 코인도 XRP가 들어가고 시바 이누가 들어가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재밌는 것은 밈코인 중에서도 최근에 나왔던 것 페페코인과 프로키 이누 이런 것들도 이제 지불수단의 코인으로 등록됐다는 걸 보고 상당히 좀 재밌었다, 이런 포인트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법정화폐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법정화폐는 이제 물론 이제 원화가 있고 국가의 세금을 내기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법에서 정한 화폐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렇게 이제 코인이라는 이런 것들은 누가 정했던 것이 아니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결국 화폐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되니까, FC페이에서도 그렇고 혼다에서도 그렇고 또는 다른 앞으로 기업들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암호화폐 세계가 활성화되어 나가면은, 이 세계에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로 해서 선점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앞으로 큰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 트위터에 나왔던 여러 정보들 중에 상당히 재밌는 정보들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하는데, 그 비트코인을 창시했던 그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특수요원으로 있는 라나 샤우라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에서 비트코인 창시자인 그 사토시 나카모토를 만났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사람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의 조직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한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조직이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또 그 리플의 CTO로 있는 데이비드 스왈츠도 이와 같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조직이라고 이제 했던 적이 있었고, 이것을 상당히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그 데이비드 스왈츠가 2008년도, 2010년도 뭐 요때 이제 만들었던 특허가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특허하고 거의 유사한 것들을 많이 이제 발견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뭐 저는 업무론에 그렇게 치중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좀 과감한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중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조직이라고 한 중에 아드 브리토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회원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는데,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테스터, 그러니까 베타 테스터 코인이고 XRP가 실현입니다, 이런 포인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게 정말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엄청난 그런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정말 그 디지털 골드로 알려져 있는 그 비트코인은 하나의 테스트 코인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실제로는 XRP가 마지막으로 실현할 수 있는 코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데이비드 스왈츠는 이 양반도 이제 전 NSA 국가정보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NSA 직원이었고, 아들 브리토와 제드 맥클랩, 그 스텔라를 만드는 제드 맥클랩은 비트코인 및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떤 조직이라는 걸 다시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드 브리토가 아드의 코드가 XRP의 탄생일인 2012년 6월 2일 1000억 개의 XRP를 생성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그러면은, 이런 그 트위터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페드 연준에서는 앞으로 XRP를
달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달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옛날부터 이제 많이 썼고,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어 있다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XRP의 그 데이비드 스왈츠 같은 조직이 본래 비트코인 창시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XRP가 앞으로 디지털 달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연준은 결코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경고 없이 얘기를 할 텐데, 그때가 되면은 XRP를 보유하기는 이미 늦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XRP를 준비하라. 이것도 하나의 이제 XRP를 선전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에도 파리나라는 그 트위터를 주로 이용하는 이분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전개를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결코 XRP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이제 제공하는 것 같아서 XRP의 관심도를 자꾸 유도하고 있다. 이건 이제 XRP의 커뮤니티가 그만큼 강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뭐 그것 때문에 XRP를 당장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XRP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 이분의 얘기는 이제 XRP하고 XLM, 스텔라 XLM이 앞으로 이런 그 엄청난 암호화폐의 유동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XRP와 XLM, 앞으로 파이코인, 이 세 가지 코인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XRP와 XLM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뭐 투자에 적용하기 위한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XRP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요즘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SEC하고 리플의 소송이 어떻게 되는가에 이제 관심을 그동안 많이 가져왔고, 지난번 부분 성소문에도 XRP 가격이 급등했는데 얼마 전에 잠깐 XRP 가격이 또 올라갔던 거는 SEC의 항소를 토레스 판사가 기각했다 하는 이런 뉴스들이 있어서 가격이 또 약간은 이제 급등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가격적인 차원보다는 이런 기반이 어떻게 구축되어 나가는가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SC는 현물 비트코인 ETF 제출과 관련 지원자들과 피드백을 보내고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 이런 것이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SEC는 그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거 대형 피델리티라든가 뭐 엄청나게 대형 그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게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연기만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좀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나왔다는 것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현물 비트코인 ETF 제출을 했던 지원자들과 피드백을 보내고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 하는 이런 트위터가 나와 있고, 블룸버그도 여기에 SC가 마침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경멸적인 침묵, 지연, 그리고 결국 거부로부터의 큰 변화다. 이렇게 SC가 다소 변화되어 가는 그 뉴스들을 접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이 이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아니면 SEC가 이렇게 리플이 디지털 달러로 가기 전까지 어떤 음모론 쪽으로 억누르고 있었는지 재미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계속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스케일에서도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이제 현물 이더리움 ETF로 전환하는 것을, 이건 큰 움직임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제 선물은 이미 이제 승인을 받았으나 별로 그렇게
거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좀 실망을 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현물 이더리움에 대한 ETF를 이제 전환하기 위한 신청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움직임이고, 이것도 이제 규제기관과 투자자의 눈으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SEC가 이제 이런 그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물 이제 ETF를 승인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지켜 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암호화폐계의 큰 변화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